사계절 중에 특히 겨울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시아 여행지 중 하나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삿포로, 홋카이도처럼 러시아에 인접해 있어 항상 많은 눈이 내려 겨울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들 때문입니다.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이면 무조건 삿포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흐름이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못지않게 한국 역시 스키장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 북쪽 지역만큼 많은 눈이 내리는 건 아니기에 강원도에 있는 일부 스키장을 제외하고는 일본만큼의 설지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스키장 여행객들이 한국으로는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는 일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발전이 너무 뛰어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키를 좋아하는 여행객들이라고 하더라도 여행 내내 오로지 스키만 타다가 올 수는 없습니다. 삿포로 여행이 살짝 아쉬운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으로 스키 여행을 오게 되면 비록 한겨울이지만 모든 걸 즐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숙소를 잡고 대중교통과 셔틀버스를 통해서 스키를 즐길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강촌 엘리시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에 한국 여행 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지하철로도 갈 수 있는 스키장이기 때문이죠. 물론 버스도 많이 있고 외국인들을 위해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시간마다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하긴 하지만 지하철 하나만으로 스키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외국인들에겐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텍사스에서 스키를 타려면 뉴멕시코, 콜로라도주까지 최소 13시간 이상을 운전을 하거나 스키장이 있는 지역으로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스키장과 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도 스키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사실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이가 워낙 크다 보니 남쪽에 위치한 주들은 스키장이 아예 없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스키장을 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타고 싶지 않아서 안 타는 거지만 미국인들은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단순히 접근성만 좋다고 해서 굳이 스키장을 가기 위해 한국까지 여행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국의 스키장은 접근성 외에도 많은 놀거리와 볼거리가 있기에 이토록 겨울 한국 여행을 많이들 오는 것인데요. 해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야간 스키를 즐길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선 야간 스키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처럼 모든 스키장들이 야간 개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 여행객들 입장에선 서울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관광을 즐기다 늦은 밤 지하철이나 셔틀버스를 타고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스키를 타는 것이 가능해 너무 행복하다는 후기를 자주 남기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 스키장의 특별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숙박시설 인프라가 훌륭하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스키장들은 대부분 콘도를 끼고 있거나 그에 못지않은 숙박시설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덕분에 당일치기로 계획을 했다가 스키가 너무 재밌어 즉흥으로 하루를 더 보내도 큰 걱정 없이 숙소를 잡을 수 있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행동을 상상도 할 수 없다는데요. 보통 해외에선 굉장히 크고 유명한 스키장들 몇 곳만 숙박시설이 있고 작은 규모의 스키장들은 아주 작은 숙소가 몇 개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처럼 즉흥적으로 숙소를 잡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미리 예약을 하려 해도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숙소를 잡기가 매우 힘들어 아예 캠핑카를 빌려 주차장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주로 쓴다고 합니다. 셔틀버스가 있긴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예 캠핑카를 빌려버리는 것이죠. 결국 스키장을 한 번 가려면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키장의 음식들도 빼놓을 수 없죠. 스키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부터가 한국은 수준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스키장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후기에 따르면 그 어떤 곳에서도 먹을 것에 진심인 한국인들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의 고급 스키장들은 별도의 레스토랑들이 있다곤 하지만 대부분 핫도그, 나초, 햄버거, 샌드위치 등 아주 간단한 음식밖에 없으며 음식의 수준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나마도 웨이팅 시간이 너무 길어 차라리 도시락을 싸오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스키장들은 달랐는데요. 한국에는
스키장 내에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따끈한 어묵 국물과 매콤한 떡볶이를 필두로 한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식당들이 존재했죠. 그리고 스키장 내뿐만 아니라 근처 5분 거리 정도에도 다양한 식당들이 즐비해서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운 스키장에서 덜덜 떨며 나초를 먹던 외국인들이 한국에선 따뜻하고 푸짐한 한식을 새벽 시간에도 먹을 수 있으니 한국 스키장에 열광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국의 치안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한국을 방문해보지 않은 외국인들은 그래도 저 새벽에 스키장을 가서 스키를 타고 밥을 먹고 한다는 게 겁도 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도 골고루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새벽 스키장 문화를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심야 스키를 타러 갔다가 스키장 근처에 다다르자 수많은 국밥집과 한식당들이 나를 반겨주는 걸 보고 스키는 안 타고 밥만 계속 먹었어. 그리고 넘쳐오는 포만감에 난 숙소에서 아침까지 잠만 잤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한국 스키장 주변엔 해장국집이 많아. 추운 겨울이라 그런가? 새벽에 스키장을 나와 해장국으로 꽁꽁한 몸을 녹이는 그 기분은 아마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스키장을 가는지 해장국을 먹으러 가는지 이제는 모르겠네요. 당연히 설질만 따진다면 삿포로나 홋카이도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을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난 무조건 겨울 여행도 한국을 추천해. 삿포로는 외딴 섬 느낌이지만 한국은 스키장 상태만 조금 포기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즐길 수도 있어. 저는 오로지 스키만 즐기고 싶으면 일본, 관광과 다른 모든 걸 즐기고 싶으면 한국을 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조금만 시간을 더 내서 강원도까지 가면 좋은 스키장이 많아요. 난 한국의 스키장 편의점에서 오징어 회를 파는 것도 봤다. 몇 년 전이긴 한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사실 아무리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말을 들었지만 직접 가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스키장을 운영하고 밥도 먹는다니 말이야. 저게 진짜라면 한국인들은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을 누리는 거네. 요즘은 모르겠는데 전염병 이전에는 새벽이 아니라 그냥 24시간 운영했습니다. 새벽 6시쯤 잠깐 리프트 관리를 하고 아침 8시에 다시 개장을 해버리죠. 그래도 스키장이라면 보통 산중턱에 있을 건데 난 저 새벽에 지하철이나 차를 끌고 가라고 해도 못 갈 것 같아. 한국의 치안이 좋은 것도 맞지만 한국인들이 겁이 없는 것도 확실해. 한국에 살다 보면 그냥 겁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잠옷 입고 새벽에 편의점은 그냥 나갑니다. 사계절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한국인들은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주변에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있고 겨울에는 스키장이 있고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다는 건 최고의 행복이야. 그렇죠. 한국은 단순히 사계절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지형적 특성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번 겨울은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목적지를 바꿨어. 서울에 숙소를 잡고 당일치기로 스키장을 갔다 올 수 있다면 한국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아마 서울에서 계속 놀다 보면 스키장을 갈 생각이 나지 않을 거야. 이상으로 한국의 새벽 스키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